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원시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딥페이크 기반의 이 음란물이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 보안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라원시큐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속하거나 이런 수사하는 데 사용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이 개인 인증 기반, 즉 이 사용자, 이 정보에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 신원을 인증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러한 그 권리를 부여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모바일 그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그 공무원증 이런 것들을 인증해줘서 이 전자정보 안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그 개인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해주고 하는 그런 일로 하는데 되게 유명한 업체죠. 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 보안 솔루션이나 인증 서비스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러한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개인의 그 정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햇 쪽은 메타버스나 이쪽 기술을 갖고 이 보안 쪽 기술을 이 모바일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구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 강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발비만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수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고요. 이 보안 솔루션과 인증 서비스에서는 이 라운시큐어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보안주 중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 PC나 모바일 같은 우리가 이런 모바일 정보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그 도구,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하든 핸드폰을 이용하든 이런 도구에 이 도구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온라인상에서 정보에 접근하려는 그 사람이 맞는가, 이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은 되게 쉽지만 이 모바일 공간에서 진짜 이 사람이 이 정보에 접근하려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평가해주고 이걸 인정해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죠. 나중에 그 정보를 이용했을 때 그 정보 이용자가 나중에 어떤 사고를 발생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정당하게 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 그 라운시큐어의 기술이 인증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요, 보증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상반기에 그 글로벌 IT 대란 때도 이게 한번 그 문제가 발생했죠. 이 보안 쪽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이 IT가 다운이 버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특히나 이제 이 개인 인증에 관해서는 생체 인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다 더 강화된 개인 그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 고객으로 삼는 건 정부나 대기업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투자를 꾸준히 해갈 수 있는 쪽을 그 고객사로 갖고 있죠. 보안을 한다고 해도 사이즈가 있는 좀 대기업 중심의 이러한 보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온이 이런 이동통신과 이 통신회사죠. SK텔레콤이나 KT나 LG U+ 같은 대기업을 상대해서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보안이 중요한 이 금융사들, 이 금융사에서 보안 사고가 나면 이 보안업체 조그마한 데 같은 경우는 그 사고 한 방에 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 기술력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사의 이제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정부, 행정안전부나 뭐 병무청이나 이런 쪽, 정부 쪽 관한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원회나 방통위 같은 데도 이제 같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수의 그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안정적인 그 수익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텔레그램 기반의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의 이 각 학교별로 이름을 갖고 뭐 이 그 학교 출신의 그 뭐 여학생이나 남학생들 얼굴을 갖고 음란물과 합성을 해서 이거를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는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학교 명단까지 돌면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이 모바일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이런 범죄자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을 아무리 그게 이제 그 재미 삼아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유통을 하는 순간부터는 분명히 이제 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온라인 세계에서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따라가서 추적해서 잡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보안 업체들의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관련된 그 보안 투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관련 이제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요번에 이제 정부와 이제 공공기관, 학교나 이런 데서 대규모 보안 투자를 하면서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 이 솔루션 쪽과 서비스 쪽에 봤을 때 이제 이 솔루션 쪽, 특히 내수 쪽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경기 침체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상반기 누적으로 매출 외형은 작년보다 조금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적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솔직히 이제 이렇게 매출 외형이 늘어난 것은 나름대로 이 그 뭐랄까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까지도 다 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적자가 더 늘어나 버린 이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보안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이제 적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회사의 최대주는 지금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39.91%를 갖고 있어서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다만 한 60% 정도 되는 개인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통주식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딥페이크 성범죄, 이 음란물 유통이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돼야 정부도 그렇고 이런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보안이나 이런 보안 투자 같은 것들이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요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일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전국에 걸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그런 범죄, 그러니까 음란물 합성,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합성 그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이제 보안 투자를 하면서 또 이런 보안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뉴스가 계속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보안 투자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뉴스화되고 계속 나올 때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이 학교라는 공공기관도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러시아에 있는 텔레그램 본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그 파리에서 체포를 되고 하면서 이 텔레그램이 그러니까 이 음란물 유통에 그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어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그 텔레그램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안 업체들이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이런 통로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 같고, 라운시큐어도 보안 업체로서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보안 투자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이 보안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음란물 딥페이크의 유통에 관련해서 이제 보안 기술을 갖고 이런 범죄를 잡아내는데 사용되는 기술도 있겠지만, 보안주라는 이름
그 이유 한 가지로 테마성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처음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경기 침체 속에서 이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뒷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이번에 전국적인 단위의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겠지만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육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그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보안주들에게 실적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조금 고개를 좀 깨딱하게 됩니다. 라운시케어 같은 경우 올해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경기가 좀 풀리고 그러면 그 내년 정도에서는 이 보안에 대한 올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안 투자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이제 반복되는 건데 한 해가 보안에 대해 투자를 줄여서 그때 이제 실적이 나쁘면 그 다음에는 보안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서 또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보안주들에 대한 그 접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 감안하셔서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